안녕하세요. 다니엘하는 부자 단자영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것은 노가다 가기 전 알아야 할 3가지. 이 영상은 노가다 처음 혹은 단기 알바를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3가지 정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알고 가면 80%는 노가다 입문에 성공하셨다고 보시면 되는데, 노가다 처음인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 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무엇을 챙겨가야 하나요? 무엇을 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첫 번째, 노가다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신분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증이 필요합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증은 지정된 곳에서 교육을 받으면 주는 이수증인데,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의무로 있어야 하는 이수증이에요. 이 이수증은 이제 인터넷에 기초안전보건교육증 혹은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곳에 예약을 하시고 교육을 받으면 되시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아는 거는 비용이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비용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작은 현장들은 안 그러겠지만 큰 현장들이 있어요. 대형 현장들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혹은 그 교육 강사분을 부르셔서 이수증 교육을 해주는 곳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그런 곳이라면은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 이제 무료나 적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노가다 하러 갈 때 무엇을 챙겨가야 하나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바른 마음가짐, 반항심을 집에 두시고 개념을 챙겨오시면 되는데, 저 또한 많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연령대별로 이제 일을 해봤어요. 근데 개념 없는 사람이 정말 많았고, 이게 돈을 받고 일을 하러 온 건지 돈을 받고 계기로 온 건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제 또한 절대 아침에 술 기운이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자칫하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음주 단속을 매일 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미친 짓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신분증과 이수증이 필수이며, 기초안전보건교육증 이수증을 분실하셨다, 안 가져왔다 하시면 집에 가실 필요 없고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에 맞는 복장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긴팔, 긴 바지, 긴 양말, 안전화, 각바는 필수이며, 안전화는 이제 단기간이나 혹은 하루 이틀 이런 곳은 안 줘요. 원래 주는 게 맞긴 하지만 대형 현장이 아닌 이상 주지 않고, 빌려주는 곳은 가끔 있겠죠. 하지만 그런 곳은 이제 자기가 챙겨가야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추가로 이제 안전벨트, 안전조끼, 안전모, 각반 정도는 현장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하루를 하더라도 기본 안전보호구는 줍니다. 보통은 반납을 하고 퇴근을 하는 시기지만, 하루에서 이틀 당일 알바로 한다면, 큰 현장이 아니라면 큰 현장도 모르겠네요. 주는 개념보다는 빌려주는 개념인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일주일 이상 단기로 하시는 분들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업체 연락 후에 준비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안전모, 안전벨트, 각반 정도는 의무적으로 주고요. 작은 현장이나 이제 일일 알바로 가는 경우에는 안전화는 주지 않는 곳이 많겠죠. 이제 안전화 비용도 있고, 하루 이틀 이렇게 하러 오시는데 드리기도 하고, 원래는 주는 게 맞지만 그게 좀 안 돼요. 그래서 큰 현장 가셨을 때 오래 하시거나 그럴 때 이제 하나씩 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챙겨 놓으시거나 하나 이제 자신의 발에 맞는 편한 안전화 하나 장만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바지는 꼭 긴 바지여야 하고 반바지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이제 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작은 현장은 모르겠어요. 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추리닝 같은 거 있죠. 되게 편한 복장, 그런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큰 현장들은 보통 이제 건빵 바지나 골프웨어 아니면 신축성 좋은 수납 좋은 바지를 주로 입습니다. 그리고 상의는 긴팔이 기본이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반팔 입죠. 더우니까. 그러면 남은 팔 부분을 무조건 팔토시로 가려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긴팔을 만드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긴팔 입는 것보다는 팔토시 하는 게 더 시원하니까 팔토시를 해주시고, 이게 현장은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위험 요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찔리고 끼고 뭐 협착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꼭 온몸을 가려 주셔야 조금이나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그 입는 옷에서 얇은 옷들을 겹겹이 입어주시고 두꺼운 뭐 점퍼나 이런 거 입어주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불편하거나 그러면 이럴 때 지장이 가겠죠. 점퍼를 입으셔도 되는데 단 모자 부위 있죠. 모자 부위를 뭐 뺐다 꼈다 할 수 있으면 빼주시고, 뭐 모자 부위가 뺄 수 없다 그러면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제거를 하고 입으시는 거를 권장드릴게요. 이유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험한 곳이 많고 여기저기 찍히고 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만약에 그 모자가 기계나 어디에 끼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 근로자분들의 이제 안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필수적으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건설 현장에 가서 무엇을 하나요? 뭐 무엇을 하냐 말하면 뭐 일을 하겠죠.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을 하려는 업체와 연락 후에 그 날짜를 정하고 당일에 아침 보통 한 7시에서 7시 반 정도의 교육이 많이 있어요. 뭐 그 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 후에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갔겠죠. 그러면 최소한 30분 전에는 도착을 하셔서 업체와 협의 후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아침에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제 안전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제가 이수증 교육받을 때는 기초안전 복용 교육 받으면 이제 교육을 필요 없다고 하는데 왜 또 해냐?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거는 이제 맞아요. 이제 이수증을 했다는 거는 이제 건설에 대한 이제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현장마다 위치마다 상황이 다르죠. 현장마다 이제 특징이 다르고 위험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각 현장에서 위험 포인트, 화장실, 식당, 동선, 뭐 위험 상황 시 이동 동선, 비상로 이런 거를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위험할 시에 뭐 화장실이 어딘지 알아야 되고 식당이 어딘지 알아야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한 곳에 모여서 알려주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간단한 교육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받은 다음날부터는 뭘 하냐. 아침에 보통 현장은 7시 정도, 7시 기준으로 전후로 이제 현장마다 다른데 아침 조회를 합니다. 아침 TBM이라고 말하는데 그 현장에 일하는 모든 직원들, 근로자들이 모여서 아침 체조도 하고 그날의 위험사항, 작업사항, 개인의 건강상태, 인원체크 등 여러가지 부분을 체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군대를 나오셨다면은 군대 아침 조회 같은 거? 그런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조회를 마치고 업체마다 또 조회를 해요. TBM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전체 조회 후에 업체별로 조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공정을 들으셨으면은 이제 자신의 일을 배정받아야 하기에 아침에 무엇을 하라 라는 명령을 듣고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진행사항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몸 상태나 뭐 위급사항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시간이 오고요. 그렇게 되면 30분 전후로 걸릴 텐데 그 후에 간단히 휴식과 작업 준비를 합니다. 현재 영상을 취지는 이제 단기 알바, 당일 알바 이런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이 많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뭐 기준을 그분들을 잡자면 단기 알바, 당일 알바는 보통 잡부로 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잡부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잡일을 하는 것이고 뭐 쓰레기를 정리한다든지 한쪽에 모여있는 무거운 자재들을 치운다든지 뭐 청소부, 환경미화원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현장의 깨끗함을 보존하는 거죠. 이게 체력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소모하기에 이제 체력 관리는 필수이고 눈치가 굉장히 빨라야 돼요. 이제 안 그러면 많이 혼나거든요. 처음에는.
반장님들이 이제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거 자체도 이해를 못해서 어벙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거를 잘 하면은 뭐 에이스지만 보통 어벙벙해요. 처음엔 다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하지만 이제 현장에서 쓰는 용어도 다르고 분위기, 공기, 현장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벙벙할 수는 있지만 최대한 빨리 적응을 하셔서 눈치껏 시키는 것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몸에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보인다면 즉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업체 반장님에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제 업체 관리자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조치를 받으셔야 하고,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모르는 부분이나 문제되는 부분은 그 윗분한테 말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현장에서는 자칫 작은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일을 하시다 보면 업체마다 다르고 이제 사업체냐 개인 현장이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사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현장이죠. 50분 작업에 10분 휴식을 보통 하고 있어요. 혹은 이제 시간을 정해놔요. 9시에 30분을 몰아쉬고 오후 3시에 30분을 몰아쉬어라. 이런 식으로 쉬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장마다 다르니까 그건 이제 교육 받을 때 미리 이제 고지를 들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 현장이나 개인 일 하시는 분들은 달라요. 이제 업체에서 용역을 부르는 경우가 있고 개인 반장님들이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현장인 경우에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작업할 곳이 만약에 1번부터 5번이다. 꼭 총 5곳이다. 그러면은 보통은 한 곳을 끝나면 잠깐 쉬고 두 번째 작업장이 끝나면 잠깐 쉬고 이런 식이에요. 뭐 1번 하다가 중간에 쉬고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왜냐면 다시 준비해야 하고 다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한 곳을 끝내놓고 쉬고 두 번째 끝내놓고 쉬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작업 반장님 재량으로 쉬기 때문에 이게 눈치 보다가 쉬는 것 같다 그러면 옆에서 살포시 쉬시면 되고, 이게 쉬지 않고 담배 타임만 갖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저는 비흡연자인데 담배 타임만 갖게 되면 정말 애매하거든요. 쉬기도 뭐 하고 담배도 안 피니 이제 멀뚱멀뚱 서 있는데 담배 피기도 않고, 이 멀뚱멀뚱 서 있으면은 분명히 담배 피는 반장님들이 뭐라고도 시키려고 일을 시킵니다. 그러지 마시고 잠시 그때 눈치 보시고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시거나 잠깐 자리를 피하세요.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손해볼 필요는 없잖아요. 따라서 뭐 흡연을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흡연을 하는 동안 잠시라도 반장님 시야에서 벗어나서 눈치껏 쉬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건설 현장 이제 입문자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길게 말씀을 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건설 현장이 환경은 이제 정말 열악합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건설사마다 다르지만 지원이 좋지도 않는 곳이 대부분이고, 뭐 방법은 버티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단열 시공이 주업인 저는 뭐 직장이 다니는 월급보다는 다르게 이제 많이 벌긴 하죠. 하지만 하루하루가 일당이 누적된다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쉬면 그날이 영원 번 거고 하루 일을 하면 그만큼 일당을 번 겁니다. 노가다가 정말 좋은 것이 노력한 만큼 기술력을 쌓아서 기술공으로 경력을 쌓을 수도 있고 노력한 만큼 돈을 받아간다는 겁니다. 뭐 야근을 하면 야근 추가금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 또래 친구들보다 뭐 저보다 높은 상사분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또래들보다 격차가 큰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노력도 해야 하고 몸도 힘들기도 하고요. 이제 겉모습과 직업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내 노력 결실이 맺어지는 그 순간 이 돈들을 이제 현장에서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밖에서 남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차림으로 깔끔한 차림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일이 지저분하고 더럽혀진다고 위축되지 마시고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버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이제 건설 현장 처음 가시는 분들을 위한 3가지를 알려드렸고, 앞으로 이제 다니엘하는 부자 단자형이 건설 현장과 다니엘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 자주 놀러 오셔서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